자, 이제 세계 각국 정상들이 G20 정상회의장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Therefore, you have to increase trade volume with 캐나다. 눌라 등장. 아, 카메라 앞에서 인사를 하고 갑니다. 마크롱이 왔어요. 마크롱. 자, 이재명 대통령 도착했습니다. 처음으로 카메라맨이 태극기를 자 이렇게 크로즈업 했습니다. 다른 나라 정상들 올 때 전혀 그런 모습이 없었는데, 야, 카메라맨이 또 태극기에 흠뻑 잼며든 거 아닙니까? 당당히 걸어오고 있는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 야, 당당히 걸어오고 있죠. 역시 다른 정상들은 카메라를 보고 그냥 지나치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안녕 하고 갑니다. 자, 박수하고요. 한 손을 이재명 대통령의 왼손을 잡아주고 표정 좋아요. 구면이죠. 아주 신납니다. 야, 우리 잼통령 왔어. 그랬던 나라인데 갑자기 이상한 대통령이 나오더니 맨날 술만 먹는다고 그러고 막 개헌발동하고 그러더니 뭐 점심 먹기 전에 아침밥 먹고 나서 뉴스 나왔는데 점심밥 먹으러 갈 때 해결돼 있어.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되게 부침성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왜 이제 보수 쪽의 지식인으로 활동하던 정규재 씨라든가 정규재 대표라든가 조갑재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식사 모임 하고 나서 그분들이 나와서 뒷얘기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제가 약간 비아냥대듯이 이재명 후보는 비위 좋아 비위. 지금 허은하 전 개혁신당 대표를 지금 네, 국민소통비서관으로 데려갔죠. 그 저쪽에서 사람들도 잘 데리고 그 보훈투 장관도 모셔와가지고 보훈투 장관으로 임명을 하고 그 전 정부 때 있었던 성미령 장관 같은 경우 그냥 유임시키고 보면 굉장히 그 다감한 분이에요. 저는 그런 인격적 특성도 대통령이 되고 나서 비로소 이제 대중들에게 잘 보이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 이제 트럼프를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네. 이 시간은 트럼프 입장에 생각을 해보면 말 되는데 핵 추진 잠수함 건도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이 많잖아요. 네. 걔들이 지금 어디를 다니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뭐 틀림없이 이 동아시아 쪽 바다에도 다니고 있을 거라고요. 공해에도 그러고 뭐 영해에도 들어올지도 모르겠고. 근데 중국 입장에서 보면 미국 핵 잠수함이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어차피 핵추진 잠수함이 돌아다닌다면 한국계 돌아다니는 거하고 미국계 돌아다니는 거하고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나?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럼 미군도 부담 많은데 우리 이거 하나 하면 이쪽에서 뭐 우리가 다니면 좋잖아요. 기아들도 돈도 아끼고 이렇게 말하니까 트럼프가 좋아 해줘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 중국 쪽에서 반응이 사드 때하고 영 다르단 말이에요. 그 중국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차피 핵추진 잠수함이 돌아다닐 거면 꼭 한국 애들이 만들어갖고 돌아다니는데 미국 애들이 안 오면 좋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트럼프가 왜 핵추진 잠수함을 승인해 줬을까? 보면 우리 전통적인 계산법으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그런 미국의 패권이라든가 뭐 등등 국제경찰로서의 미국의 지위라든가 이런 걸 생각을 하면 한국한테 해주면 안 되는 거지. 근데 이걸 일부 그 평론가들은 한국을 영국이나 호주 정도의
비중 있는 동맹국으로 했다. 나는 그거 아닌 것 같고 그냥 말 되네. 우리 돈 아끼겠는데? 라는 생각. 그러니까 이 최근에 벌어지는 이 외교 현안들을 보면서 우리의 오래된 관념들을 좀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국과 한국과의 관계도 보면 이제 시진핑 주석이랑 이재명 대통령이랑 샤오미 폰 가지고 주고받았던 농담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 결국 한국의 위상이 예전보다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미국 트럼프도 그렇고 시진핑도 그렇고 올라간 한국의 위상에 맞게끔 자기들이 조정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봐요. 최근에 이 상황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국제관계나 외교 질서 이런 것들도 결국은 뭐가 바꾸냐 하면 그 국민국가 체제로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 질서에서 각 해당 나라의 생산력 수준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외교관계도 다 바뀌는 거예요. 최근에 이렇게 벌어지는 걸 보면 한국이 지금 엔비디아 그 칩 관련해서도 나오지만 뭐 때문에 젠슨 황이 와서 여기 26만 장을 주겠다고 하냐. 그 무슨 자선 사업하러 온 게 아니고 엔비디아 입장에서 필요해서 준다고 맞습니다. 한 거라고요. 엔비디아한테는 그러겠죠. 우리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서 맡는 HBM 칩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 블랙엘 제작하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한미 미중 관계를 결정하는 것도 그렇고 국제 질서를 결정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게 생산력과 기술 수준에 달린 거예요. 생산력을 좌우하는 기술 수준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윤석열이 얼마나 멍청한 짓을 했는지 알 수 있죠. R&D 예산을 자른 거. 네, 엄청 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근본적으로 한국의 외교적 위상이 변화해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 현상의 밑바닥으로 내려가 보면 우리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 자원과 기술 수준, 기업의 생산력 수준 이런 것들이 그걸 만들어내고 있다는 이 시각. 이거 저는 보면서 마르크스주의를 새롭게 또 야, 보게 돼요. 이렇게 또 해석이 되는군요. 트럼프가 보기에는 일본하고 우리가 일본하고 아부 외교를 잘할 수도 있지만 네. 우리가 가진 역량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보십시오. 우리가 가지는 제조업 역량이 자 독일을 보십시오. 독일을 보면 우리 BBC라 그래요. 바이오, 배터리, 칩 반도체를 BBC라 그럽니다. 이걸 전 세계에서 갖고 있는 나라와 경쟁력을 갖고 있는 나라가 한 15개국에서 20개국 정도 되는데요. 이 세 개를 다 가진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중국하고. 중국하고 우리하고. 그래요? 근데 중국 배제시켰잖아요, 미국이.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 기대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어요. 독일은 바이오도 괜찮지만 배터리도 괜찮지만 칩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막힌 것이 엔비디아로 하여금 한국 네. 지금 엔비디아뿐만 아니고 얼트만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지금 한국을 오고 있어요. 그렇군요. 한국에 대한 국제적인 국제사회의 평가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게 문화적인 그런 드라마라든가 이제 음악이라든가 이게 확산되면서 K 스타일이라는 것이 괜찮지 않아? 그렇게 되면서 식품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퍼져나가는 중이거든요, 지금. 그랬던 나라인데 갑자기 이상한 대통령이 나오더니 맨날 술만 먹는다고 그러고 막 개헌발동하고 그러더니 뭐 점심 먹기 전에 아침밥 먹고 나서 뉴스 나왔는데 점심밥 먹으러 갈 때 해결돼 있어. 그리고 새 대통령 뽑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잖아. 그렇죠. 이제 이게 이렇게 보면서 결국은 이게 힘이 어디서 나왔냐를 보면 여러 요소들이 합쳐진 거예요. 시민사회의 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국가의 힘이 상대적으로 강해요. 우리가 이 자유주의 맞습니다. 국가들 중에서는 시민 대 국가로 보면 국가 힘이 상대적으로 강한 나라고요. 그다음에 기업이 있었어요. 기업이. 그러니까 기업이 있었기 때문에 초기 마스크 생산이나 진단 키트 생산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정부하고 기업이 선발을 맞추고 국민들이 협력하면서 초기 대응 체제를 굉장히 잘해서 사망자가 매우 적었잖아요. 감염자 수에 비하면. 그러니까 치명률이 굉장히 낮아질 때까지 대유행을 억제하다가 치명률이 낮아지면 전파력이 커지기 때문에 그 단계에 와서 우리가 대유행을 맞았기 때문에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가 적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한국 사회의 위상, 국제적 위상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 흐름은 저는 좀 지속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우리가 국내 정치뿐만 아니라 이런 외교적인 문제, 미국을 대하는 방식, 트럼프 이런 것들에서 약간 다른 나라들이 참고할 수 있는 어떤 기술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게 되면 좀 더 나아지겠죠 앞으로.